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소개받은 조성익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폴리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사업자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건축가를 고용하셔서 폴리빙을 하나 짓자 이랬을 때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들까? 어떤 시도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아마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아마 그 건축가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폴리빙계에서, 주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유니트 평면을 개발하려고 할 거예요. 뭔가 욕심이 있는 건축가라면.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웃끼리 교류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건축가는, 욕심이 있는 건축가는 이 두 가지를 하려고 들 거거든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숭인점을 설계하면서 딱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세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던 유니트를 만들자.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것이 이 워터팟의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도 건물에서는 물을 쓰는 공간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화장실, 샤워실, 주방이죠. 그리고 그건 한 번 고정되면 움직일 수가 없고요. 임대료를 낮춰야 되는 이 폴리빙에서는 이런 시설을 조금만 절약할 수만 있어도 거주자들이 임대료를 좀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물을 쓰는 시설을 복도 한 군데다 다 모으고요. 워터팟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파드라는 거는 콩깍지라는 뜻이거든요. 콩깍지에 콩이 들어있듯이 물을 쓰는 시설을 다 조르르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평면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6개의 유니트들이 한 쌍에 2개씩의 샤워실, 화장실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복도의 한켠에 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 복도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사람들이 눈인사를 하고 만나게 해놓은 거죠. 방의 내부에는 세면대를 둬서요. 아침에 샤워가 많이 밀릴 때, 서로 샤워를 하려고 쟁탈전을 할 때는 양치질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어진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복도에서 잠깐씩 스치고 만나면서 샤워실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지만 아마 눈여겨보실 만한 게 이 눈높이 주방일 텐데요. 스케치에 보시듯이 요리하는 쪽의 바닥을 30cm 낮췄어요. 그랬더니 요리를 하는 사람의 눈높이랑 밥을 먹는 사람의 눈높이가 같아졌거든요. 그래서 잠깐 서로 모르는 사이에 스치는 사이더라도 눈인사를 하고 서로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 사이에 교류가 생기고 스파크가 생기고 사귀는 남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서 이 눈높이 주방이라는 걸 시도해 봤습니다. 이 건축으로 제가 처음으로 건축문화 대상이라는 걸 받는 영광을 누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같이 디자인했던 저희 스텝을 보면서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나, 정말로 눈 인사를 하나, 스파크가 일어나나, 사귀는 남녀는 없나, 이런 거를 조사하게 했고, 이런 조사를 책으로 써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실험이라는 책을 냈고, 또 본의 아니게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도 출연하는 건축가로서는 꽤 영광을 누렸는데요. 여러분, 주방을 개발자의 입장에서 혹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30cm 낮추는 시공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기초를 낮춰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평평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공사고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30cm를 낮추는 거에 대한 비용은 회수할 수 있었을까요?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떤 점이 좋길래 이런 아이디어를 허락해주고 이런 아이디어를 하도록 만들어줄까요? 건축가들한테. 르꼬르비제라는 건축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리떼 다비타시옹이라는 1920년대에 계획해서 40년대에 지어진 집합주택인데요. 똑같이 여기서 르꼬르비제도 아주 독특한 유니트를 개발했고 독특한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했어요. 특히 커뮤니티 시설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층의 일면이 좀 달라졌죠? 이 부분이 소위 얘기하는 꼬르비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커뮤니티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1층에 상가층, 소위 가장 임대료가 비싼 상가층을 보시면은 기둥으로 쫙 세워져 있죠. 완전히 비워놓고 공원이 연장되게 해놓고요. 모든 상업시설을 저 중간층에 몰아넣은 거죠. 문제는 제가 가봤는데요. 여기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르 꼬르비제 레스토랑이라고도 심지어 돼 있는데 보시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멀뚱하게 앉아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는 1층에 있어야 되고 1층 임대료가 가장 비싼 건데 이 집은 꼬르비제의 이상적인 세계관, 이상적인 사회상을 위해서 장사가 좀 안 되더라도 이걸 중간층에 넣는 모험을 하고 보기 좋게 상업적으로는 작동을 안 하게 된 거죠. 건축가는 보시는 것처럼 언제나 머릿속에 이상향을 그립니다. 이 사회가 이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을 꿈꾸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만약 주거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개발자분들, 투자자분들은 건축가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 돈 갖고 이상향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방해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지속적인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마 사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 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는 과연 돈이 되는가? 지금 오늘 양복을 입고 오실 분들과 와이셔츠가 많은 걸로 봐서 사업가들 분들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오늘 주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커뮤니티 피저빌리티죠. 커뮤니티가 과연 타당한가? 이런 짓을 해도 되는가? 건축가가 이런 거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하라고 내버려둬도 되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코리빙은 무조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유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경제성, 소비자의 경제성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공유한다. 주방을 공유한다, 세탁기를 공유한다. 이 모든 비용들이 절약이 되는 거죠. 이런 입장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나 싶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요즘은 이 외로움이 엄청난 비용입니다. 영국은 외로움 장관을 둘 정도로 이 외로움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혼자 사는 고독한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많이 보셨듯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로운 늑대가 돼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인 비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로서도 이렇게 하는 건 이익이고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가 입장에서 과연 주거 커뮤니티가 비용 대비 수익을 거두느냐. 지금 보시면 저희가 매그로브가 설계한 단면도, 우리 숭인점의 단면도를 보시면 전체 면적의 한 20% 정도가 커뮤니티로 할애가 되어 있고요. 저기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의 수익을 한 푼도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위층의 주거에서는 임대료가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맹그로브와 에피소드와 많은 코리빙 사업자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독특한 모임을 열어서 이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내 고민을 해결할 노예, 이런 것들 저도 한번 고민이 해결되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맹그로브에 1년 이상 거주했던 임주영님은 아침에 인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 맹그로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침 인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소속감을 준다는 것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객의 소속감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업이든 아주 중요한 사업의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주거에서 만약에 고객이 소속감을 느끼면 여하튼 이사를 안 가겠죠, 그죠? 턴오버 비용이 줄어들 거고, 뭔가 주변에 얘기를 하면서 입소문 마케팅이 늘어나면서 고객이 모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한 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한지수님, 26살 한지수님은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다가 너무 혼자 하는 게 외로워서 맹그로브에 들어왔고, 자기가 맹그로브에 너무 정을 느끼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분들이 한 1년, 2년 정도를 살다가 나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짐 때문이었어요. 늘어나는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로 맹그로브가 좋지만 나가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업자들이 이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책을 내서. 그래서 사실은 고객의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과 함께 교류, 교신을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고객의 참여, 그리고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 인사이트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고객 자산을 가지는 커뮤니티의 피저빌리티가 높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렇게 매주 동네 매력을 발견하는 방법 같은 데다 돈을 써야 되냐, 아마 이게 여전히 의심 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정도 얻으려고 우리가 커뮤니티 비용을 들여? 그거는 그냥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클럽을 설계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많은 브랜드들이 클럽에서 홍보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드카를 출시했다. 그러면 클럽에서 홍보하는 이유는 당연히 클러버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마시고요. 그런데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클럽의 핵심은 거기에 아주 독특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구들한테 말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보면 커넥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야 이거 좋아, 야 여기 보드카 이렇게 마셨더니 좋아, 이렇게 술을 타서 이렇게 마셔봤더니 좋아, 이런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클럽에서 홍보를 하면 훨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전파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제가 맹그로브에서 만난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순순히 응했고, 또 몇 분들은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막 나섰는데요. 이분들의 대부분이 이런 커넥터들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좋은 게 있으면 주변에 소개하고 알리고 코리빈이라는 걸 광고하고 싶고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김혜진님, 32살의 김혜진님이 맹그로브에 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본인이 이 단골로 삼던 주변의 이제 세탁소 등을 같이 사용하는 앱에다 올리고요. 어느 날 그 세탁소에 수선할 게 있어서 맡기러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자기가 여기서 30년을 장사했는데 요새같이 갑자기 젊은이들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는 입소문은 주변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손님이 없었던 상점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곳을 소개해주는 역할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한 공간에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일 일정 시간 거기 머물러 있어요. 또 그 안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말 퍼뜨리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으는 일이 쉬운 걸까요? 아니죠.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런 일을 하려고 홍보비를 사용하고요. 이벤트를 열고요. 팝업 스토어를 열거든요. 근데 코리빈은 이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말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아주 높은 밀도로 사는 곳입니다. 이런 사업 기회를 사업 기회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은 뭐가 도대체 사업 기회일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에피소드라든가 맹그로브는 이런 점에 주목해서 이들이 최대한 자기네들의 서비스 바운더리를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빨래, 의식주를 다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두려고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늦는다는 거,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 그리고 이들이 한번 이 울타리에 들어오면 쉽게 이 서비스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순인점을 설계하고
그 이후로부터 아주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제 이런 곳에 코리빙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모이는 시절이 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코리빙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하면 1차 세계대전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만한 플레이어들은 이미 정리가 다 됐고요. 선수들은 이미 다 입장을 한 상태죠. 그러면 다음 이제 2차 대전의 승자는 누가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의 경향은 마찬가지로 지금 신촌점처럼 에피소드 신촌점처럼 대형화되고 있는 거죠. 300실, 500실 이렇게 돼야 이제 경제성이 나온다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유니트들이 비슷비슷해지고 있는 게 점점 발견이 됩니다. 점점 오피스텔화 되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화장실에 이런 것들을 안쪽에 집어넣고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평면으로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커뮤니티를 통한 소속감 같은 것도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코리빙의 승자가 나온다면 아마 이 대형화, 규모의 경제와 함께 동시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걸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자가 2차 대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계를 하고 자주 질문을 받는 게 또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다시 설계를 또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40%를 넘어섰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나 혼자 사는 거 너무 좋아서 계속 혼자 산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에 만족감까지 주고 있는 사회가 된 거죠. 즉 진입형 1인 가구가 지속형 1인 가구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후기 싱글들, 포스트 싱글들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아주 독특한 포스트 싱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의 저자 두 분은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가족 관계도 아닌데요. 이 둘이 만나서 아파트를 하나 구하고 여기서 가족처럼 같이 산다고 해요. 이분들은 자기들을 분자 가족이라고 불러요. 화학적으로 결합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결합돼서 함께 살면서 얻는 장점만 취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원자형 1인 가구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어요. 이 원자형 1인 가구를 계속 지속하던가 아니면 결혼이나 가족제도로 진입을 해서 다른 가족을 이루고 살던가. 그런데 지금 점점 이상하게 이 중간쯤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의기투합을 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소규모로 함께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다면 대형화된 코리빙이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하나의 방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용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 사람들 3명에서 6명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클러스터형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개인이 관리했던 개인망, 그 다음에 운영자가 관리했던 공용 공간 사이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이 여기를 청소해줘 혹은 내가 직접 청소할래를 선택할 수 있는 중간 세미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사업의 찬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면서요. 이렇게 지금 싱글에서 포스트 싱글로 넘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또다시 10년, 20년이 흐르면 은퇴자가 될 거고요. 또 이들이 시니어를 이루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포스트 싱글이 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유니트와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맹그로브 신촌이고요. 여기 주변에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다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오피스텔 촌이에요.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연대, 이대,
서강대 다니는 친구들이 아주 인기 있게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맹그로브 신촌이라는 게 하나 들어왔죠. 저는 만약 다음 커뮤니티를,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다, 다음 설계를 하고 또 다음 설계를 위한 커뮤니티를 하나 고안해내야 된다면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분산형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그마한 소규모 50세대 정도가 되는 이런 코리빙들이 각자 자기만의 커뮤니티 시설을 가진 겁니다. 예를 들면 A 이 코리빙은 세탁소만 갖고요. B 코리빙은 공유 주방만 갖고요. C 코리빙은 카페만 갖고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운영진이 이 사람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코리빙 커뮤니티에 가서 세탁소를 이용하게 한다면 훨씬 사업성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또 친해질 수 있는, 이 동네 안에서 친해질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맹그로브 신촌이고요. 여기가 지금 에피소드 신촌인데요. 지금 이 양자 대결 구도를 한번 봐주세요. 46m 떨어져 있습니다. 46m 떨어진 이곳에 300실 이상의 코리빙이 2개가 서 있고요. 보란 듯이 2개는 지금 커뮤니티 시설, 공용시설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갖고 있는 거는 여기도 집어넣고 있고요. 이쪽에 갖고 있는 거는 여기도 집어넣어야 더 나은 커뮤니티를 줄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필요한 커뮤니티, 그리고 이 국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동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필요한 커뮤니티를 너무 과잉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맹그로브 팀이 있고요. 에피소드 팀이 있어서 주변에 작은 오피스텔을 포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맹그로브 커뮤니티만 이용할 수 있는데 유료로 이용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점형 커뮤니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마치 이렇게 1인 가구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의 코리빙들이 서로 상생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마을 회관 같은 것으로 대형 홈 코리빙을 재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연고전처럼 맹그로브 파할래, 에피소드 파할래 이렇게 해서 소규모, 중규모 코리빙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들한테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건축가만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텅 빈 레스토랑, 코르비제 유니테 다비타숑의 텅 빈 레스토랑 옆에는요, 르 리젠시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이름의 구멍가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이 많은 배 나온 할아버지가 물건을 사러 온 거주자들한테 물건을 팔면서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코르비제는 공중에, 중앙에, 건물의 한가운데에 일종의 도시의 가로를 만들고 싶어 했고요. 1600명이 함께 사는 이 건물 안에다가 마치 도시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상점 거리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것이 지금 사업자적 관점에서 보면 참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일일지 몰라도 당시에 코르비제가 생각했던 이 거대 도시, 우리 도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확대됐을 때 공중에 있는 상점들이 사람들의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눈인사를 하고 인사를 건네고 서로 친해져서 이 외로움과 싸우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그리고 이거를 돈이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도록 만들어 줄 사업자들이 함께 하면 저는 이것도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